증착 후에 반도체에 보면 웨이퍼 같은데 증기 같은 걸 쬐가지고 이렇게 증착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발라가지고 증착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직업이 아니라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금속 방막을 증착을 시켜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레이저로 필요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장 파듯이 이렇게 딱 해가면 금방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방법은 되게 쌉니다. 싸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요. 이때 레이저 빛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뭐 10개 사이즈도 있고 20개 사이즈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가도 전기의 빛 사이즈를 할 때도 강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필요한 것을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에 집중시켜서 시각을 하는데요. 이 방법은 미세 공정이 가능합니다. 아주 가난한 빛으로도 여러 개 합쳐서 필요한 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술이다 하겠습니다. UV 회사라든지 레이저 시각 회사, 용접 회사, 또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여러 개의 빛을 합해서 필요한 열을 만들어내서 아주 미세하게 공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장 파듯이 파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노 공정까지도 범용 반도체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방식의 이런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시각하는 이 방법 때문에 그런데 용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용접에도 필요한 곳에 카메라에도 현미경들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입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장 파듯이 판다는 용접을 할 때도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열이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초점을 여러 개를 합쳐서 집중시켜서 녹이고 다시 냉각되면 접합이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거 말고 제 방식으로는 레이저로 시각을 할 때 이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회로기판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금속을 증착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전자잉크로 거기다 찍든지 전자잉크의 알갱이는 대중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에다가 금속을 증착을 방막을 할 때도 구리다 그러면 단일 금속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전기도가 틀린 놈들은 발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로 들어가요. 사이즈 10개 사이즈 들어가. 여기다 자유전자를 좀 더 많이 생성시켜서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연구자석 분말도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생성할 때 전기를 보다 추가로 생성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PM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방막 트렌드 여기 뭐죠 배터리 또 태양전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구자석에다가 고리코일을 감아서 교류 전기를 딱 걸어주면은 수천 개 나서 드린 전기에 비해서 전기장의 방향을 움직여서 모터 보통 이렇게 전기 발전할 때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방식이 아니고 뭐 때문에 이게 전기가 생성될까? 전기장의 운동 방향을 만들어주면 이것이 연구자석에서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가 상호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구나. 이게 전 세계 제가 최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제발 좀 제 기술 좀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교류 전교를 걸어주면은 전기장의 방향이 생겨서 이것을 웬만하면 다 기술 공개해버릴 수 있습니다. 다 기술 공개로 가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제 기술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전기 연구자석에서 전기를 생성합니다. 네, 하시면 아주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들어갔던 뭐 니켈도 되고 알루미늄 되고 철도 되고 다 됩니다. 대중소로 들어가고 인비소질 흑연탄소가루 화합물 넣어주든지 주변에 놓도록 반응할 수도 있고요. 사이즈를 전부 다 인비소질 흑연탄소가루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 이제 전기 어떤 전도차 또는 이렇게 전이차가 생겨서 움직이게 되고요. 연구자석 분말들을 넣어주거나 어떤
자철석 분말들을 넣어주게 되면 싼 거는 자철석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서 전기장이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성하는 분. 배터리로도 방막 형식으로 절연고도 방막 형식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수십 장 겹쳐가지고 절연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기를 들인 전기에 비해서 전기가 추가로 생성되는 부분이 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모든 가전제품 이런 데도 이런 히터기 같은 데도 들어가고 조명에도 들어가고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가전등으로 로봇도 TV도 그렇고 스마트폰에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부분이 되게 나노 구조로 들어가더라도 나노 구조 안에서도 배터리가 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되게 태양전지에다가 코팅 구조를 금속 방막을 입힐 때도 이렇게 하고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만들어도 돼요. 구리에다가 인비서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되 대중소로 들어가 전자잉크도 들어가 그걸 가서 전기를 이렇게 걸어주면 추가적으로 전기 생성돼서 간다는 것이죠. 뭐 비율은 알아서 하십시오. 연구자 것을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고 반도체 회로로 들어가고 이것이 어떤 반도체의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전기 저장 구조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증착 과정에서 일단 그 회로를 실리콘 웨이퍼 회로를 만들 때 구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금속을 배선한다는 거죠. 증착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금속을 배선하고 대조로 이렇게 다 파야죠. 대중소로 해가지고 미세한 패턴도 가능하고 발열이 통제됩니다. 실리콘 웨이퍼 같은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가능하고요. 유리석연 코팅제살 유리막을 넣어서 금속 배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섬 및 실 같은 데도 레이저로 시각을 해서 거기서 파가지고 거기다 금속 배선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방식을 해서 다시 덮어줍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절연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절연 구조를 이렇게 파서 밑에다 절연 구조 넣고 위에다 금속을 증착시키고 다시 절연 구조 넣고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발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기선 피복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자잉크로 안 되면 큰 것만 전기선 통선 넣고 전자잉크로 찍는 방식으로 하면 거의 제가 제 생각에는 구글을 보니까 나노 구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제 방식의 레이저 어떤 시각 방법은 나눠도 현재 범용 반도체를 아마 대체를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전자잉크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포토 과정이 필요가 없이 곧바로 그래서 이렇게 어떤 레이저를 형성해서 금속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증장을 시켜서 회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렇게 미세 패턴 같은 전자잉크로 찍어버리면 이게 단가가 엄청 싸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계가 자동 공정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증착 후에 증착이라는 것은 금속을 이렇게 기체나 이렇게 액상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금속 어떤 전기에 흐르는 성질을 만들어서 회로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때 회로를 만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 증착, 한 번 바르고 나서 선택적으로 포토를 이용해 마스크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은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술을 삼성이든 제발 좀 쓰지 마십시오. 제게 부탁합니다. 네. 이거를 한 번 증착을 했잖아요. 회로를 만들어서 그 위에 다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금속 그 카페시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데를 써가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배터리가 되어 전기가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기서 이거를 또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대짜리에서 그래서도 만들 수 있어요. 보시면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근데 여기다가 이 가운데에다가 산화막을 형성해서 일정 부분 전류가 흐르면은 문턱 전압을 넘어가지고 문턱을 넘어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얇은 놈, 중간 두께, 큰 두께 놈,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어요. 교류를 걸었을 때 전류가 축적돼서 이쪽으로 쭉 이런 것들 여러 개 많이 넣으면 전류가 그쪽으로 직류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산화막을 칠한 놈을 여기서 전기를 걸어주고 여기서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일정 전압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이것을 그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그 여기서는 이제 그 구리다 그러면 그냥 구리를 대중소만 넣어주고 여기서는 구리를 이쪽 부분은 이렇게 인비소지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연고자석을 이렇게 대중소 분말 형태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나노 구조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이즈를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형성해 전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패턴을 그래서 포토 방식이든 아니면 이런 증착 과정에서 여러 번 증착해주는 기술, 이것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기를 잘 흐르게 한다. 그럼 전자잉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자잉크를 골을 파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를 식각해서 그 안에다 전자잉크를 넣어주거나 금속 방막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이제 제 방법인데요. 전 세계 뭐 이런 것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전자잉크를 방식을 골을 파서 전자잉크를 넣는 방식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증착이나 이렇게 통해서 방막 형성이나 증착을 뭐 이렇게 발라주는 방식도 되고 그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면 되니까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마스크 씌워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그 부분만 레이저로 식각을 하면 되니까요. 네네. 그런 방법을 해서 금속을 그 안에다 넣어주거나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전자잉크를 그 안에다 넣어준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미세한 것은 전자잉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찍어주는 이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자잉크는 일단 찍어서 회로를 만드니까요. 전자잉크 찍을 때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여러 번 찍는 기술, 두께를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금속 방막이나 증착을 할 때도 한 번 아까 방막하고 두 번 방막하고 세 번 방막하고 증착을 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 공개로 가버려요 제가. 마음대로 쓰시라고. 네. 금속 전 세계 누구나 다 각 나라 차원의 국가 차원에서는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누구나 공직은 안 되면 공개는 공개 기술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뭐 남의 기술을 이렇게 기껏 연구해서 이렇게 개발한 것을 이제 기업이 제품에다 반영을 하면 범죄 행위를 거기다가 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 세계 국제협약과 민영사를 갖고 있다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를 거기다 제품에다 적시해 놓으시면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하시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팔았을 때 문제가 되죠. 금속 방막이 증착된 기판에 그 레이저를 직접 쏘아서 회로가 될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금속을 증발시키거나 방리하는 방식이 레이저 직접 어블레이션인데요. 여러 가지 레이저를 사용해서 뭐 파이버 레이저, YD, 뭐 YAG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금속 방막에 국소적인 열 탄성력을 가하거나 됐습니다. 금속 외국소지 열 탄성력을 0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제거한다. 증착, 투명 유리 고분자 기판 위에 금속 방막을 증착을 합니다. 유리 같은데 금속 방막을 뭐 이렇게 AUAG 뭐 이렇게 AL 뭐 그거 CU 등을 증착을 하고 레이저 스캐닝 설계된 이렇게 CAD 데이터를 받아 레이저를 스캔하여서 회로 패턴 외의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제거합니다. 이때 레이저를 쏠 때 카메라도 현미경 넣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깊이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한번 좌표 가로 세로 높이로 틀리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조각을 할 수 있겠죠. 도장 파듯이 레이저 사이즈를 대중소 넣고 이렇게 여러 개를 초점을 맞춰서 아주 갖는다는 걸로 초점을 필요한 열을 해서 깊이를 틀리게 이렇게 조각을 한다는 뜻이죠. 깊이를 틀리게 조각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1층, 2층,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입체 방식으로 쌓아 올릴 때도 다시 한번 레이저로 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입체 방식으로 조각하는 방법 레이저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깊이를 틀리게 조각하는 기술을 해석을 했다. 이렇게 회로를 1층 회로, 2층 회로, 3층 회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지하 1층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설계된 CAD의 데이터를 받아 레이저를 스캔하여 회로 패턴 외 부분을 제거한다. 세정, 레이저 가공 후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렇게 포토 레지스트가 PR인데요. PR 도포, 노광, 현상, 시각 공정이 불필요한 전체 공정, 획기도 단지 엄청나게 싸게 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응용은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구, 고밀도 인터커넥트, 뭐 이렇게 IT와 필름 패턴 이런 게 있다는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착된 금속 레이저 다이렉트 이미징, 증착된 금속 위에 포토 레지스트를 강강제를 도포를 하고 레이저를 직접 노광을 해서 패턴을 만든다. UV 레이저를 이용해 컴퓨터로 제어되는 미서 패턴을 감각막에 직접 그려서 노광을 한다. 그 다음에 증착 및 코팅, 기판에 금속 증착 후 관광제를 코팅합니다. 이렇게 기판에 금속 증착 후 기판에 금속 증착 후 관광제를 코팅한다. 그 다음에 UV 레이저로 패턴만 선택적으로 노광한다. 그 다음에 현상액으로 노광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고 노출된 금속을 화학식각으로 제거합니다. 노광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한 후 포토 마스크 방식 대비 더 미세한 선폭을 구현하는 높은 유연성. 이렇게 레이저 직접 전사, 기판에 직접 증착하는 대신 레이저를 이용해 금속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패턴을 만든다. 기판에 직접 증착하는 대신 레이저를 이용해 금속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 패턴을 만든다. 투명한 도너 기판 위에 금속막을 입힌 후 레이저를 쏘아 기판과 금속막 사이를 투명한 도너 기판 위에 금속막을 입힌 후 레이저를 쏘아서 기판과 금속막 사이를 방해하여 수용 기판으로 금속을 수용 기판을 뭐 이렇게 3차원 구조는 서로 다른 기판 위에 직접 전도성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금속의 흡수율에 따라 파이버 레이저 1064 나노미터, 532 나노미터 또는 UV 레이저를 선택한다. 펜토초 또는 피코초 등의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면 연료 영양분을 최소화해 수마이크로의 단위 초미세 패턴이 가능하다. 기본 제 방식으로 하면 좀 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고 열도 각 사이즈마다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빛의 사이즈라는 것이 있대. 거기서도 그 전기를 적게 해주고 많이 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빛이 이만한 동그란 전기면은 이게 빛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구가 방금 여기다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어둡고 밝게 만들어준다. 그걸 통해서 선택적 열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하시면 제 기술에 이게 핵심 구조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다 전기를 하나, 둘, 셋 연기선이다. 배터리 방식도 되고 112, 110원 한 개에 연결할지 두 개를 세 개 연결할지를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전체 회로 기판, 전자 회로 기판과 반도체 명량 구조에서 CPL의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방막은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전자잉크를 어떤 고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 넣는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네네. 레이저로 시각을 해서 네네.
수면제 기술이라는 것은 전자인기 입자를 대중소로 주시면은 저 기술 이렇게 다 구리다 그러면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 사이즈를 틀리게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첨가시켜 자유전자를 좀 더 많이 생성을 시켜서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듭니다. 구리든 뭐든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전자인코더 여러 겹으로 한 번 찍고 위에 찍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금속 배선을 하시거나 방막 금속 한 번 방막하고 특히 마스크 씌워 또 한 번 방막하고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아니면 다 공개로 갑니다.